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93페이지에 펴놓으시고 우리 교재에서 간단하게 그냥 실질과세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 것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와서 보시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하고 잘 여러분 설명을 듣습니다. 필기는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단 설명을 한번 잘 듣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인데요. 실질과세 원칙.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기본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각색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실질과세 원칙인데 먼저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을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귀속의 실질. 네,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말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자, 귀속의 실질,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이런 거예요. 만약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실질 권리자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자, 실질 권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명의자가 있습니다. 명의자가 있어요. 등기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대개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등기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실질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내용의 실질입니다. 내용의 실질. 자, 먼저 내용의 실질 보시면 첫 번째가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이 사실주의 또는 실질주의라고 합니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라.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라. 자,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인데,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첫날 제가 제 동창 여자애를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쳐요. 자, 매매한다. 그럴 때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잔금을 치렀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잔금 치렀을 때 을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넘겨받겠죠? 그러니까 을은 이 부동산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뭐가 부과되느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이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돼요. 등기가 이전 안 됐어도. 또 갑이요. 매도인 갑이 을에게 등기 이전까지는 안 했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사실상 양도했다. 잔금을 받았을 때 사실상 양도를 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알겠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요. 등기 이전 안 됐어도, 등기가 안 됐어도 잔금 치르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전 안 됐어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과세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됩니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여러분, 취득세도. 어떤 수강생분이, 제가 수업 시간에는 손들고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2000년대 초반에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 빽빽히 많은 속에서 저 뒤쪽에 손을 들었어요. 아니, 그 대포 차량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냐고. 예? 그 대포 차량 같은 걸 어떻게 적발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공부하는 수험생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돼요. 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자, 우리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토지 같은 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또 여러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이 건축물이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되고요.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아니,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알고 재산세 부과해? 그런 건 항상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는 다음 중 뭐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막 나오고 그럴 때 미등기된 토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또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등기 전 안 됐어도 하여튼 취득세나 재산세나 자,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실주의 과세요. 사실주의 과세. 자, 취하는 조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등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예요. 근데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는 어떤 거냐면 얘는 이런 거예요. 등기등록이라는 말 그대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에 과세가 되는 거.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 과세하는 조세. 이게 형식주의 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얘는 등기등록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없어요. 어떤 게 형식주의 과세를 취하느냐?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그런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가 그런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등록면허세 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에서는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냐?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예요. 등기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내용의 실질에서 두 번째로요. 현황부과하라, 현황부과하라. 그래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공부상 현황이요. 공부. 여러분, 공부 그러면 뭐냐면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에요. 공적 장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요. 사실상 실제 어떤 특정한 날 봤을 때 그 사실상의 현황이 자, 요게 대개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과세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 기준으로 봤더니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봤더니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이런 날들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농작물에 경작하지 않고 이게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무엇에 따라서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 농지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농지로 과세할 것이냐 농지로 아닌 토지로 과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어떤 토지로 과세한다? 어떤 토지로 과세한다? 예?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양도일 문제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입니다.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인데 양도일 현재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 영업신고하고 상가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같은 거 보면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명패도 있어요. 그 주인의 명패, 대문에. 그리고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독주택 들어가면 거실 있고 방들이 있는데 그 집 가족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방마다, 저 거실마다 테이블이 있어요. 음식 영업신고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음식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요거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상가로 사용하다 양도예요. 그러면 어떤 거 양도로 과세할 것이냐, 주택 양도로 보느냐, 상가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은 확 달라집니다. 어떤 거 양도로 본다? 예? 어떤 거 양도로? 안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 저기는 하여튼 잘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 수강생을 제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자, 이게 현황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사실상 실질에 의해서 이렇게 현황에 따라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 보세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입니다. 거래 내용의 실질.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배우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또는 배우자 또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직계 전비속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배우자 김속 간에 양도를 했을 때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다 말고 남편이 자기 부인을 깨워요. 여보 일어나봐. 내가 곰곰이 지금 당신 자는 사이에 생각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노원 있는 아파트 우리가 3억에 사는데 이게 5억이 됐잖아. 내가 당신과 특별히 3억 2천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 여보.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싸게 나한테 팔라고 그러면서 매매계약서 막 쓰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부인 그 배우자 그 부인 명의 계좌에서 남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아무리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래봤자 그 돈이 그 돈이지 부부, 그죠? 그러니까 양도를 해도 매매를 해도 자 매매를 해도 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수강생은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저희 부모님이 집 하나 조그만 걸 저한테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면은 명의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요거 옛날에 2억에 산 건데 지금 요거 저한테 2억 한 1,000만 원에 이렇게 파는 거로 해가지고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봤자 겉모습은 양도지만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자 양도냐 증여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물론요 추정이니까 민법에서 배워요.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져요.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그럼 불가능한 건가요? 자, 부부 간에는 매매가 거의 이제 인정 안 해줘도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인정받을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려면 대충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계약서 쓰는 거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취득자금은 사는 사람은 취득자금 입증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취득하는 자금을 마련했다거나 취득자금에 대한 입증, 그 다음에 계좌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오갔는지 실질적인 그 금융적 거래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대충 계약서 써가지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하면 세금 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막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잔머리 굴린 그 잔머리는 이 땅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잔머리를 엄청 굴렸던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그런 걸 안다 모른다? 알지. 여러분이 굴리는 잔머리를 웬만한 사람 다 굴려봤어요. 세무서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섣불리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다시요.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게 뭐냐? 자, 실질과세원칙 이쪽 봅니다. 귀속의 실질이에요.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키라 원칙적으로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라.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고. 근데 또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요.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자, 그 다음에 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배우자 김속 간에 양도했다.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한 입을 덮고 사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런 것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과세원칙을 반드시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5번 실질과세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놓냐면 동그라미 5번 실질과세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놓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가로 닫고요. 요걸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실질과세원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실질과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요걸 딱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써놓습니다. 가로 닫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자. 등기전을 안 받았어도 또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취득세는 과세된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그 다음에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 과세권자예요. 자, 취득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누구냐?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자. 과세 주체는 누구냐?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광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징수 위임 규정 적용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중고 자동차 한 대를 샀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 소재지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강원도 동해시에서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이야. 거기까지 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 왕복 비용이 더 들지. 중고 자동차 한 대 사가지고. 그러니까 자,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시군구가 위임징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서랍 한번 자세히 배워요. 시군구가 위임징수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간다? 특광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서 시군구가 위임징수한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그렇지만 누구냐? 과세 주체를 물어보면 취득세는 누구라고요? 특광도입니다. 과세 주체는. 납세지가 나오는데요. 세금 납부의 장소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쪽 봅니다. 이쪽 와서 보시면 납세지는 어떤 거냐면 여기를 봅니다. 납세지는 어떤 거냐면 자, 다시 보세요.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예요.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요.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금들은 주로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를 자, 지방세 납세지로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요. 원칙적으로 물건 소재지로. 근데 종합부동산세와 국세 같은 국세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를 납세문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를.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국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배워서 거주자인 경우가 물론 그렇습니다. 자, 납세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그런 건데 이거 개념은 아직 못 배웠으니까 나중에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배우고 일단 이것만 알면 돼.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물건 소재지.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지방세인데 예를 들자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특광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그 등록권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자, 어떤 재산을 보유할 때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시군구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다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하는 물건, 등기하는 그 부동산 소재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세는 근데 이렇게 바꿔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데 이걸 갖다가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사람의 주소지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주소지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은 아까 경상북도 어디라고 그랬지 아까?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취득세는 주소지. 자, 여기 노원구에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김천시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과세 주체는 이제 특광도가 되겠지만 어떤간에 노원구에 신고한다, 김천시에 신고한다. 네?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 소재지인 자, 김천시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내요? 등록면허세 어디? 역시 경상북도 이게 자 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번에는 자, 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요. 재산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재산세 어디다 내요? 재산세도 역시 김천시에 재산세를 냅니다. 여러분, 김천시에.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요 지방에 땅이 좀 있거든요. 저희 집으로, 저 서울에 있고 저희 집으로 지방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요. 재산세요. 고지서가 저희 집으로 오던데요. 그런 분들인데 그거는 그 지방 시군구에서
징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주소지로 고의소를 보내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재산세를 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간다? 그 지방 소재지 시군구로 갑니다. 그 재산이 소재하는 시군구로요. 아셨죠?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갑이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과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됐어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다 내겠습니까? 종부세 어디다 내요? 여기. 자, 여기 주소지, 여기 서울시 노원구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자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디다가 자 신고 납부해야 되겠습니까? 양도세 어디다 내요? 양도소득세도 역시 서울시에 냅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김천시요. 여기 뭐 고속도로 타고 가면 뭐 타고 가야 돼?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자 쭉 내려가려면 수도권 벗어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천안 지나고 그 다음에 대전 지나고 그래서 김천이지. 김천.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왔다 갔다 여기 관할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국세는 어차피 어디다 내든 그게 다 국고로 귀속하니까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 보라고 어디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로. 근데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경상북도 김천시에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거 안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방세인데, 그러면 자, 이 지방자치단체는 땅만 갖고 있고, 그럼 세금은 다 서울로 가?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어디를 납세지로 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한꺼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293페이지 납세지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세지는 어디냐? 요것만 밑줄 그으면 돼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 주소지 관할 특광도이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차량 선박 항공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동그라미 8번 골프 회원권. 자, 같은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는 건데 요거는 당해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을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입니다. 자, 이거는 취득세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293페이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자 아래 보니까 293페이지 아래 보니까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느냐.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이번 주에 지금 보니까 제 카페도 그렇고. 글이 올라오는 게 이제 슬슬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니까 난 분명히 문제로 내가 가지고 나온 그 시험 26회 시험지에 의하면 내가 체크된 대로 따졌을 때 난 틀림없이 합격 점수가 넘었어요. 그래서 난 합격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왠지 합격자 발표가 가까울수록 불안해져요. 이거 내가 혹시 밀려 쓴 거 아닌가? 답안지? 이거 내가 이렇게 체크는 했는데 또 옮겨 적다가 내가 이거 분명히 이거 3번인데 이거 4번이라고 다르게 적은 거 저 마킹하지는 않았나 하면서 왠지 자다가 분뜩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에서 깨고 막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그런 분들 계시고 지금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좀 편안하게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또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합격자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합격자 모임에 가면은 어떤 일들이냐? 자, 합격자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성 수강생분들은 있죠. 여성 수강생분들은 못 알아보는 여성 수강생들 가끔씩 있어요. 자, 학원 수강생인데 동영상이 아니라 학원 수강생들 학원에서 이제 할 때 여자들은 합격자 모임을 하면 주로 이렇게 그 머리를 그냥 오는 수강생이 거의 없어요. 다 미용실 갔다 와야 다. 미용실 머리 하고 돈 들이고 그 다음에 화장도 공들여서 하고 옷도 있죠. 날씨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더 좀 추워지죠. 내가 올해는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합격자 모임 할 때 되면 내가 추워가지고 내복 입고 갔던 생각이 나는데 어떤 하여튼 굉장히 추워요. 하여튼 뭐 춥고 그러니까 외투 같은 거를 이제 걸치고 오는데 집에 이제 진짜 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빌려서라도 여자들이 감 나가는 거 입고 와요. 그리고 액세서리 있죠? 집에 있는 액세서리는 다 이렇게 하고서 액세서리 걸치고 와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합격자 모임 뭐 부페나 이런 데 할 때 딱 가는데요. 어떤 여자가 저쪽에서 수강생들이 막 달려오거든요. 막 오는데 어떤 여자는 막 오는데 막 와가지고 막 저한테 안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날만은 봐서요.
안겨도 제가 그날은 그날 합격자 모임 그날은 무조건 내가 안기는 여자들은 내가 다 안아줍니다. 그래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막 안기면서 막 반갑다고 교수님 그랬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있잖아요. 낯선 여자가 그래서 아니 누구야 이렇게 얼굴 자세히 보니까 나시고요. 근데 그렇게 여자들이 여성 수강생이 되게 이제 학원에서 보면 화장도 잘 안 하고 막 공부하는 수강생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오전반 가시면 그리고 머리 대충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서 오다가 나중에 옷 제대로 입고 막 그렇게 오니까 못 알아보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성 수강생들도 그렇고 여기 여성 수강생들도 그렇고요. 합격자 모임 때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합격자 모임에서 진짜요 막 이렇게 막 기쁨을 나누고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요. 그날 있잖아요. 학원에서 다니다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떨어지신 분들은 그 학원에서 그날 합격자 모임 한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진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떨어진 사람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사람씩 모여가지고요. 거기를 못 오고 저기 딴 데서 있잖아요. 이렇게 소주 마시고 있어요. 소주 마시면서 막 이제 울분을 토하고 특히 막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특히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 이번에 지금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분노를 삼키면서 막 울고 막 특히 여자 수강생 울고 뭐 하고 막 그래요. 남자분들 표현은 안 하지만 남자분들도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어디서 나가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낙엽 은행잎 폭탄처럼 떨어진 이 거리를 쓸쓸히요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수업 빠지고 싶거나 주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업 빠지고 싶거나 또 그 다음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년 이맘때 합격자 모임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 합격자 모임 때 내가 그 속에서 부페에서 그냥 하면서 막 야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할지 아니면 쓸쓸하게 있죠. 거기 나오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소주 마시면서 쓸쓸하게 거리를 돌아다닐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슬픔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까이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방심하다 특히 떨어지신 분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어요. 중개사 시험은 이 공부 양은요, 하여튼 내가 그랬어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공부 양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코 낀 거예요.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들 교양 강좌처럼 내가 그냥 대충 조금 이제 동강 좀 듣고 그냥 좀 듣다가 학원 좀 대충 그냥 시간 될 때 와서 듣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보면 알아요. 동영모사 같은 거 보고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여튼 저희들이 쓰는 말로 여러분들은 이제 코 꼈어요.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도에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아니면 뭐 해가지고 요즘 지금 학원 나왔다고 환불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한 달을 버텨내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버텨내실 분이라고 제가 인정하는데 대개 지금 학원 1, 2주 하고 지금 환불하는 사람들 막 생깁니다. 학원마다 지금 몇 명씩 환불해가요. 왜 환불해가지고 환불해 갈 때요. 저희가 갑자기 이사 가게 됐어요. 아니면 뭐 누가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막 얘기는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중에서 진짜로 그런 문제가 생긴 분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한 70% 정도는 어떤 거냐면 수업을 딱 들어봤더니 아유, 이건 도저히 나는 교양삼아 이건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뭐 중개사 어렵다고 해도 그냥 대충 들으면 될 줄 알고 왔더니 딱 들어보니까 책을 보고 이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할 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환불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환불해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환불 사유는 딱 그런 식이에요. 이사 가게 됐다, 집에 누가 아프게 됐다, 레퍼토리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중개사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 경험치상 보면 이분은 수학 능력이요. 이분은 중개사, 이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한 5년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인데도요. 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서 하시는 분들은 역시 1년에 안 되면 2년만이라도 합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시고 벌써부터 지금 결석하고 약해지시고 이런 분들 계시면 하여튼 끝까지 버텨내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를 하여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세 대상을 한번 봅니다. 293페이지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이건데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는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이것도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같은 거 취득할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취득세 내는구나 이렇게 한번 느끼시면 돼요. 자 먼저 취득세 대상 부동산
부동산이요.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부동산 그래서 뭐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 장비라든가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임목법에 의한 임목, 민법에서 배워요. 20개 집단, 임목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는 무체재산권 중에서는 어권, 광업권 취득세 대상입니다. 근데 어권, 광업권 대상인데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어권, 광업권이 대상이고요.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자 보세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지역시설, 요트 회원권 5가지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나는 부동산만 자동차만 살 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어권, 광업권, 임목, 또 회원권, 골프, 콘도, 종합지역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되는 거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6개 시험에 자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요. 26개 시험에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다 들어보세요. 26개 시험에 어떤 지문이 있었냐. 자, 들어보세요. 취득세는 요번에 지난 26개 출제된 거예요. 지문이 1번 지문에 나온 건데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다시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X지 말도 안 되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외한 권리를 취득할 때 뭐가 돼? 아니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나 어권, 광업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쉬운 이런 지문이 또 1번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넘기면 안 돼요. 취득세 대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부과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아까 납세지에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취득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고 동그라미 8번 골프, 콘도, 종합지역시설 이런 회원권을 취득할 때는 당의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 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런 식으로 돼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시험에 이번 지난 26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납세무자는 중요합니다. 역시 또 중요하고 27회 시험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납세무자는 여러분이 또 이 부분은 별표시라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납세무자 중요한데 일단 요거는 좀 이따가 자 설명을 드리고요. 어디로 가냐면 한 장 넘겨요. 294페이지로 갑니다. 294페이지로 가면 자 294페이지 취득의 개념이 나와요.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또 유형 이런 게 나와요.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납세무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부터 설명을 여러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실질과세원칙은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이제 제가 핵심 요약정리 카페에 올려놓을 것이고 자 여러분들 그때 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 그러니까 요걸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취득이 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자, 취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취득은 한마디로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에브리바이다 같이요. 취득이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돼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취득세 여러분 취득은요 사실상 취득하면 돼요. 금방 실질과세원칙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여러분요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X예요. X입니다. 등기가 됐다 그러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당연히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험에 또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취득이라고 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요. 자, 취득세 과세되는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취득은 있죠?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취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보세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계속 보게 될 건데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어떤 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가 있습니다. 또는 신탁자라고도 하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탁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명의자는 수탁자 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실질과세원칙 배웠잖아요. 자, 등기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가 따로 있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켜라?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수탁자는 대외적인 명의자가 되지만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수탁자의 이 신탁재산, 이 수탁자의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요거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 결론이요. 나중에 계속 보게 돼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형식 취득이기 때문에. 또 취득세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이 뭔지는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워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자, 그럴 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여기 봅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이외 권리가 어떤 거냐? 소유권 이외 권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임차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집 전세 얻었어요. 집 전세 얻었을 때 여러분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여러분들. 자,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 뭔지는 민법과 공시법에서 다 배우게 돼요. 이런 것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또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취득했을 때, 이런 거 취득세, 여러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소개해요. 아까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아까 취득세 대상 여러 개 있잖아요. 부동산, 토지건축물, 자, 차량기, 장비, 항공기, 선박 막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깔아놓고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X요. 이런 식으로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의 유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봅니다, 여러분들. 취득의 유형이요. 자,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취득세 취득 유형은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의제, 자, 간주하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이요, 취득했다고 간주해버려요. 의지해버려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용은 여기 또 보세요.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전 소유자 없이요. 나 이전에 이 물건에 대한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없어요. 자,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인데 대표적인 게 그게 어떤 거냐면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여러분 맨 땅에 건물을 지었어요. 자,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재축이요. 신축과 재축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의미를 자세히 배우시면 됩니다. 어떤 간에 건물을 지었어요. 맨 땅에. 전 소유자 없죠? 내가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바다를 매립한 척이에요. 바다를 매립한 척해서 매립한 척에서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바다를 매립한 척에서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농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매립한 척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이것도 전소유자 없이 원시 취득했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등등등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승계 취득은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상속이나 증여 등 이런 기부 등으로 인한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취득을 얘기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집중력 떨어지신 분이 계시는데 졸음이 밀밀처럼 지금 밀려왔던 것을 이겨낸 사람도 있고 멍신이 강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항상 멀리에 될 신, 지름신, 멍신 뭐 항상 멀리에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 될 신은 어떤 신? 행운의 신과 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집중력 떨어지신 분이 계셔요. 자, 여기 봅니다. 무상취득이요. 어떤 수강생은 물어봐요. 아, 교수님,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어요. 아, 그런데 상속증여세를 냈었는데 또 취득세 또 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어도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아까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 물건에 해당할 때는 뭘 낸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상속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험에서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꿔요. 자, 무상 취득도 당연히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상속 증여 받을 때도. 유상 취득이요. 대가를 지급해 취득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매매예요. 우리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이지.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죠. 대가 주고. 또 교환도 여러분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교환은 민법에서 여러분 교환계약 배워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니 어쩌는지 배우는데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냥 교환은 뭐 서로 맞바꾸는 거지 뭐. 자, 보세요 여러분. 맞바꾸는데 교환. 갑소유의 A 건물이 있어요. 갑소유의 A 건물. 자, 그 다음에 을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자,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꿔요.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주죠. 자, 그리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자 대가 주고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부과되죠.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입니다. 취득세.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은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즉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무상 취득했든 유상 취득했든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등등 원시 취득 과세가 되는데요. 단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차량이라든가 잘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는 주문에 의해서 선박을 건조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에서 그리스 선주로부터 뭐 크루즈 유람선 같은 것을 주문받아서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합니다. 이럴 때요. 자,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완성차를 딱 만드는 순간 그 완성된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전에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소유자. 그러니까 원시 취득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해요. 완성차 만들었을 때.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 자동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팔 때 자동차
만들면서 부과된 취득세를 원가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팔아요.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미 또 취득세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여기 봅니다.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은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요. 원시 취득은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원시 취득은 얘네들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그런 이유 때문에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원시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앞으로요.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한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여기를 보세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차, 기, 항, 선. 시작. 차, 기, 항, 선. 원시 취득 과세 안 합니다. 헷갈린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면 소비에게 전가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요.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맛배기로 배웁니다. 의제 취득. 토지 봅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토지 지목 변경함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밭을 갖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을 변경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 자,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밭의 소유자 갑이에요.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세는 소유자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 대지라는 것의 취득을 한번 보니까 대지라는 것을 갑이 매립간 쪽으로 매립간 쪽에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목 변경했을 때 이거 사실상 취득령,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이 사실상 취득령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어떤 때 부과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밭이었을 때 가격이 1억이었어요. 근데 대지로 지목 변경했더니 5억이 됐어요. 지목 변경으로 여기 안 보는 분이 계시네.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가액의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산의 가치 증가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4억만큼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잖아요. 네가 그래 보자. 지목 변경했을 때 자, 사실상 취득,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령에는 어느 형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우타튼 간에 지목 변경으로 네 재산이 4억만큼 증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억 원 곱하기 세율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땅 갖고 계실 때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항상 취득세, 과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문제를 지목 변경할 때.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근데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목만 변경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사실상 취득령은 해당되지 않지만 원시, 승계, 유상무상 그렇지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게 희한해요. 이렇게 기초입문과정에서 배운 요 내용을 갖다가요. 나중에 9월달, 10월달 돼서 마지막 막 동영모기사 보고 그럴 때 공부 많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지문이 나오나도 이런 지문이 있을 때 당황해하는 수강생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시험 지문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OX예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과세된다. OX예요. 에?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목 금방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일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한해서 취득세 과세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걸 당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26회 시험에 지난 26회 시험에 어떤 지문이 있었냐. 자, 취득세 종합 문제 속에서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시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X지 여러분. 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당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토지 지목은 이건 당연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본다지 보지 아니한다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294페이지 취득의 개념입니다. 엄격한 실질주의. 그래서 무슨 얘기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포인트는 실질과세일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거예요. 등기가 됐다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돼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을 보고 과세한다는 것 밑줄이요. 자, 실질과세 원칙상 그렇습니다. 자, 만약 취득의 제한이 나왔는데 차량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은 자 원시 취득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하고 승기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기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고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차기항선에 동그라미 하시고 머리 글자에 승기 취득에 한해서 과세 밑줄,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간주 취득이요.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취득은 아니더라도 자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가액의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뭐 한다? 봅니다. 의지합니다. 간주합니다.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워요. 뭐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건 재판상으로만 깰 수 있어요. 추정은 반대 증거만으로 깨지고요.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동그라미 2번 선박 차량 기장비 뭐 종류 변경하거나 뭐 등등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한 장 가시면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293페이지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자, 이번 지난 26회 시험에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취득의 개념 유형, 그 다음에 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를 자, 묶어서 이렇게 종합 문제로 한 문제 출제돼서 그런 내용들을 과세 대상 취득의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을 골고루 납세 의무자까지 물어봤어요. 자, 그럴 때 납세 의무자 봅니다.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세법은 공부가 이런 거예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머지 세금들도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주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세율은 어떻게 일정되고 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 절차, 자,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자, 납세지, 그 다음에 어디다 납부할지,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되는지, 납세 절차,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걸 공부해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나머지 몇몇 내용들은 이제 격과지가 세목마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어떤 내용을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쭉 공부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헷갈릴 때 정도 되면 제가 자 이렇게 비교 정리를 이렇게 해드려요. 과세대상 그러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쫙 이렇게 비교 정리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해 나가고 이론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사례 연습을 하고 또 마지막 압축 정리해서 요약집으로 이제 요약집 같은 거로 압축 정리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취득세 과세 주체도 배웠고 성격도 배웠고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건지 배웠고 자,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도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보십니다. 취득세는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뭐라고 써놓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자, 취득한 자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뭐라고 써놓냐.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이란 말을 보면 등기 없이도 이런 말을 떠올리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사실상 취득자 가로 닫고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쉬었다가 납세무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